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함께 고민하는 활력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또 두려워하는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나 손목이 뻣뻣하고 붓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혹은 그냥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이 영상이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그리고 최신 치료법과 관리법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 건강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부터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원인과 양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닳아 생기는 병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무릎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졌다가 쉬면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관절을 둘러싼 활막에 염증이 생겨 관절이 붓고 아프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직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주로 손가락, 손목, 발가락 등 작은 관절부터 여러 곳을 대칭적으로 침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고 붓는 증상이 있다면 단순 노화라고 여기지 말고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30대에서 4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심지어 소아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의심되는 젊은 환자분들은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라는 생각에 병원 방문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약 3.5%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질환이나 감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인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관절 증상이 없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데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류마티스 인자보다 더 정확한 항-CCP 항체 검사도 진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진단은 혈액 검사 결과와 함께 환자의 임상 증상, 영상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최신 치료법을 통해 염증을 조절하고 관절 손상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관해, 즉 질병의 활성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여 통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이 병행됩니다. 이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최신 치료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관절의 통증, 붓기, 열감, 그리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조조강직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손가락, 손목, 발가락 등 작은 관절에서 시작해 양쪽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관절 주변의 뼈와 연골을 파괴해 관절의 변형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운동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 외에도 폐, 심장, 눈, 혈관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가 면역 현상이 핵심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야 할 면역 체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현상이죠. 유전적 소인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 흡연, 치주염 등도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원인을 바탕으로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질병 조절 항류마티스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이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단순 통증 완화제가 아니라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초기 진단 후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작용이 없는 한 메토트렉세이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약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DMARD로 변경하거나 병용요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물학적 제제와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제입니다. 기존의 DMARD로 치료 효과가 불충분할 때 사용하는 약물들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TNF-알파 억제제, T세포 활성화 억제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제는 기존의 합성 항류마티스제보다 더 표적화된 작용을 통해 염증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약제들의 등장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심할 경우 일시적으로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제들은 통증을 조절하는 보조적 역할이며 병의 진행을 막지는 못하므로 근본적인 치료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 외에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시기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 수영, 걷기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보호하고 관절의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관절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작은 관절보다는 큰 관절과 근육을 사용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체중은 엉덩이,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를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온찜질과 냉찜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는 냉찜질을, 심한 통증이나 뻣뻣함이 느껴질 때는 온찜질을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므로 면역력 증진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이므로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염증을 완화하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한 노인성 질환이 아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조조강직, 손가락, 손목 등 작은 관절의 통증과 붓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를 찾아 조기 진단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었으며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관절 보호 습관, 올바른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병행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